전 세계가 경악한 거죠. 이 만화에 대해서. 정말 대지진은 2025년에 찾아온다. 자막을 쫙 박아놓은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의 한 10배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요 기간 내에 100% 온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KNN 스피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뒤흔든 예언 만화 7월에 대지진 온다고? 이게 왜 이제 이 정도까지 화제가 되고 있나 하니까 사실은요, 일본 정부도 대응할 정도예요. 워낙 이제 이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은 일본어로 내가 본 미래라는 이제 만화책이 나오잖아요. 이게 1999년도에 처음에 출판됐을 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을 정확히 했어요. 그게 딱 타이틀에 딱 글자가 박혔어요. 표지에. 그랬는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경악한 거죠. 이 만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또 책을 썼어요. 21년도에 내가 본 미래 완전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딱 22년 만에 복귀해가지고 만화책을 그린 거죠. 근데 거기에 정말 대지진은 2025년 7월에 찾아온다. 밑에 자막을 쫙 박아놓은 거예요. 이 출판사에서도 이제 이 책을 출판할 때 정말 이렇게 날짜까지 박아도 되겠냐. 그랬는데 그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나는 예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꿈에서 봤다 이거예요. 2011년에도 계속 꿈을 꾸면서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도 계속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70대시는 할머니세요. 7월 5일이라고 날짜 딱 박아서 그것도 4시 18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할머니는 만화 속에서 7월 5일 새벽 4시 18분 그걸 숫자로 딱 찍어낸다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옛날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꿈에서 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홍콩의 어떤 그 풍수지리가도 7월달 예견한 거예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그쪽에서는 지금 일본 여행이 6월부터 쫙 그냥 캔슬돼가지고 일본으로 오는 비행기 편수도 확 줄어들었어요. 거의 공개적으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 지질학자들의 경고, 난카이 트로프. 또 하나는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거의 100이면 100명 다 100%의 지질학자가 하는 얘기가 플레이토 구조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난카이 플레이토 여기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과학인 거예요. 꿈이 아니고 앞에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그 할머니가 꿈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설은 뭐냐면은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게 이거는 단층이 3개 정도 있는데 동해, 동남해, 남해 이 3개의 플레이트가 따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3개가 동시에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올 거는 반드시 3개가 동시에 터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인 거예요. 그게 기록에 의해서 찾아보면 그 다음에 이 3개 플레이트하고 연결되는 게 후지산인 거예요. 후지산도 지금 누가 손만 갖다 대면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 난카이 만약에 드래프트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후지산은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럼 후지산도 터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플레이트가 4개 있는데 이게 태평양 플레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 해 플레이트가 소위 말해서 해양 플레이트고 그다음 대륙 플레이트 2개가 있어요. 4개가 서로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유라시아 플레이트하고 필리핀 해 플레이트 이 2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땅이 솟아오르는 거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있죠. 그게 터지면서 일본의 동쪽 이쪽이 태평양 이쪽으로 해안선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튀어 올랐던 게 이게 정상을 되찾아가는 작업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조그만 4, 5, 6 경우에 따라서는 7 정도 되는 지진이 계속 빈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나서 난카이 플레이토가 폭발하고 후지산 폭발할 그 과정까지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주기로 보면은 주기는 어떻게 해서 보느냐 하면은 이 땅이 윤기한 그 메타 있잖아요, 그죠? 요거 측량을 하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지금 이 표를 보면요, 1707년에 대지진이 왔을 때 땅이 1.8m 솟아올랐어요. 그 다음에 1854년이니까 거의 한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대지진이 왔는데 그때 1.2m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1946년도 그러니까 한 90년 지나고 또 대지진이 왔는데 1.15m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요걸 각도를 딱 정확히 재면요, 다음 지진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1.15m 왔기 때문에 이게 높이 올라가면은 더 오래 있다가 오는 거고 적게 올라가면은 좀 땡겨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각도로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정확히 2035년도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마디로 과학인 거잖아요. 그죠? 수학적인 개념에서도 2035년이 정확히 딱 찍히는 거예요. 이게. 그 계산에 의하면은 2035년도가 딱 그 해인데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이후 10년 그 사이에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거의 100%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 하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9.0이었다면 이거는 9.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 때는 저 태평양 한참 먼 곳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게 밀려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터지면 바로 옆에 난카이 플레이트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의 한 10배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35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10년 정도라는 거지. 그 25년이면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할머니 예지몽하고 겹치는 부분이 원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비과학적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쓰나미의 위력. 일본 예상 손실은? 일본의 그 쓰나미는 어느 정도냐 하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가 30m, 40m 가까이 됐대요. 최고 높았던 그 쓰나미가. 근데 그 3배랍니다. 그러면 100m 넘어요. 쓰나미가. 100m 넘으면 이제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일본 낮은 지대는. 지도를 보면요.北 알프스라든가 미남미 알프스라든가 알프스 산이라고 얘기를 빗대는데 거기 가면 30m 넘는 봉우리가 한 대여섯 개. 근데 거기만 남겨놓고 다 잠긴다는 얘기까지 막 있을 정도로. 다 그냥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죠. 해안가에 있는 뭐 집들은 257만 채 정도 전파.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손실이 220조엔, 우리 돈으로 2천조가 넘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손실을 보는데 그게 한 5년 정도에 이어지는 손실액이 1,000조엔 정도 넘어간다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만약에 지진이 왔을 경우 일본은 끝난다, 끝장난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1억 2천 넘는 인구 중에서 하루 저녁에 싹 쓸어버리면 28만 명, 30만 명 정도가 사망해버린다 얘기잖아요. 이쪽에 아마 난카이 드래프트 쪽이 소위 말해서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지역은 쓸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홋카이도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해외를 간다든가 아예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 이민 가버리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일본 정부 반응은? 정부 입장에서는 명백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을 맨날 몇 시에 일어날 거다고 예측하는 것은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 속에서 그런 얘기는 있긴 있지만 지진 과학자들은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는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라는 것은 지금 오나 내일 오나 모레 오나 1년 후에 오나 마음가짐을 갖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준비한다는 마음 내지는 뭔가 비축식량을 뭐 3일분이라든가 일주일분을 뭘 준비하는 거 언제 오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재난 교육 같은 거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공지를 해요.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후지산이 터지면 수도가 완전히 마비가 될 거니까 빨리 수도 이전을 하자. 그러는데 이 수도 이전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게 이권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엄청난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일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일본인에게 지진은 운명이라고? 지금 일본이 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90년도 중반에 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봤던 일본의 모습에서 그 모습 그대로해서 세월만 한 30년 지나간 표적이 난 거 있는데 그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 그 추억을 찾아서 다녀보면은 야 놀라울 정도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온다 그러는데 일본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왜? 내 할아버지, 내 부모, 내 조부모 옛날 그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이 땅에서 살면서 지진을 다 겪었고 관동 대지진 때도 그랬고 가깝게는 저기 고베 대지진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렇고 그거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지진 터지면 한국의 이곳 위험하다? 우리나라 지질학자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 있다 한들 나는 내가 볼 때 한국은 5에서 6까지는 갈지 몰라도 7, 8까지는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태평양 저기 좀 먼 곳에서 20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밀려오면서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게 필리핀
이쪽이라는 거예요.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일본 저기 제일 남단 이쪽에 그 중간점에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멀거든요, 한국까지는. 일본이 딱 가로막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쓰나미가 엄청나게 막 몰려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본 그 열도가 병풍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딱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동이 있잖아요, 그죠? 진동이 있으니까 한국도 그 당시에 동일본 대진 때 뭐 몇 센치 정도 이동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동일본 대진 때는 태평양 저쪽에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난카이 만약에 여기서 그런다 치면은 바로 옆이니까 일본 열도가 엄청나게 요동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떤 울림이 분명히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 전달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도 지질이 좀 취약한 부분, 특히 이제 경주 같은 데는 한번 있었던 데는 계속 또 그럴 가능성이 지질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영향이 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괴멸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후지산 폭발하면 화산재 피해는 없을까? 이제 후지산이 터졌을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한테 혹시 뭐 그 후지산 화산재가 날아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에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게 여기 한국이 있고 동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돌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지산에서 터지더라도 이게 동해 쪽, 태평양 쪽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지산은 여기 있고 도쿄 시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딱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도쿄 시내하고 가나가와 현하고 찌바 이쪽으로 완전히 그 재가 막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도쿄가 완전히 초토화 돼버리는 거죠. 4천만 가까이 된다는 그 인구들을 다 이제 이게 이동하잖아요. 2,500만 정도가 이제 피난하고 이 사람들이 갈 길 찾아가도 한 500만 정도가 갈 곳이 없다. 그렇게 그 통계치를 냈더라고요. 그 재난 어떻게 수용이 안 되는 거 한 500만 가까이는. 그러니까 후지산 터졌다 그러면 일본은 끝장나는 거죠. 오늘은 일본의 대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